저도 이제 뒤에서 같이 봤는데요. 반응이 되게 뜨거운 것 같더라고요. 아, 저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막 반응을 하면서 마치 국국을 보시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이 좀 들었고, 저도 내가 국국을 봤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억하는 거는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창극이나 국국에 계신 분들이 밀려나서 시장에서 약 파실 때, 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봤던 것 같아요. 화장 진하게 하신 분이, 저분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막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막 창하시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런 건 기억이 나는데요. 국군 못 봤던 게 아닌가, 영화를 보면서 제가 국국을 봤던 것 같은 착각이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아무튼 오랫동안 영화를 보시면 주로 2009년에 이제 촬영이 된 영화고, 이제 올 4월 정도에 개봉을 했고요. 만드신 지 이제 거의 만 4년 정도 돼 가시는데, 영화 뭐 만들 때도 그랬겠지만 개봉할 때 상당히 여러 과정을 이제 거쳐서 상당히 열심히 영화를 만들고 또 관객들하고 만나기 위해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재가 된 소녀들 연출하신 김혜정 감독님 올라주시고요. 관객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젊으시죠? 그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이제 영화를 시작하게 된지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 왕자가 된 소녀들 만든 김혜정이라고 하고요. 사실 저도 이 여성국국 다큐멘터리 만들기 전에는 여성국국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에게도 굉장히 낯설고 좀 충격적인 그런 이제 어떤 대중문화 매체였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제 여성 문화 활동에 관심이 많았고 이렇게 활동을 해왔는데, 그래서 더욱더 이제 여성 예술가들, 여성 문화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많다고 나름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활동하는 이제 선배가 50년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것이 있더라 하면서 이제 이 자료랑 이제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그 사진이 저에게 이제 굉장히 강렬하게 인상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진 속의 주인공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왜 이들을 왜 나는 모르고 있었는가?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다큐멘터리가 이제 출발이 된 거죠. 영화의 처음에는 저도 좀 이제 이해가 안 갔는데, 영화의 후반부에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잖아요. 박정희 정부 이후에 문화에 대한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실제로 이제 문화를 융성하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에 가장 융성했던 것들이 이제 배제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는 분들이 여성분들이었기도 하는데, 마지막에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활동을 이제 안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뭘 탄원을 넣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아시면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성국국이 이제 가장 융성했던 거는 이제 한국전쟁 시기부터 50년대 중후반까지였고, 이제 60년대가 되면서 급속도로 되게 몰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영화가 전성기를 맞는 순간이 여성국국은 이제 내리막길을 걷는 때였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영화가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인 스트림으로 나오면서 다른 무대에서는 예술들은 다 이렇게 설자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제 뭐 극장과 영화관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극장에서 뭐 연극도 하고 공연도 하고 영화도 하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영화가 이제 인기를 끌면서는 더 이상 이제 무대 예술을 여기 극장에서 받아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성국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점점 이제 무대를 잃게 되고, 뭐 이제 마찬가지로 다른 이제 문화예술도 다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시기에 이제 국가적으로는 이런 이제 예술 계통을 좀 이제 살려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국립 단체, 무슨 국립 뭐 발레단, 뭐 오페라단 이런 식으로 쭉 지정을 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제 박정희 정권 들어서면서는 이제 전통이라는 거, 우리나라의 전통이라는 것을 좀 다시 새롭게 뭐 이제 좀
정립해야겠다라는 이제 움직임들 때문에 뭐 이제 인간문화재라든지 뭐 이렇게 다 지정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문화재라는 것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전통이 무엇인가, 이제 전통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담론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전통이라는 것은 원형 그대로를 지키는 것이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성국국은 일단 이제 전통이라는 거는 100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건데 100년이 되지 않았다가 가장 큰 이유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 그대 원형을 지키지 않고 그걸 오히려 변형시켜가지고 전통을 망쳤다. 그러니까 국악 뭐 이제 판소리 뭐 이제 춘향전이니 뭐 이제 그런 판소리 다섯마당이나 이런 형태를 여성국국에서는 이제 무대에 맞게 여러 가지 이제 창작극을 만들면서 이제 창작극을 많이 쏟아냈는데, 이런 것이 오히려 이제 전통에서는 더 벗어난 것이고 오히려 전통을 이제 훼손시켰다라는 논지로 굉장히 이제 비판을 많이 받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국가적인 어떤 전통이 이 담론 속에는 못 들어가고 이제 배제된 게 한 측면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여성들만이 좀 활동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정책 과정에서 이제 발언하게 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선생님들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으면 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같이 이제 중첩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국 영화가 60년대 이제 뭐 활성화되고 이러면서 그런 무대 예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그런 거나 영화 소편지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판소리 하시는 분이나 분들이 창극으로 옮겨갔다가 창극도 이게 몰락하고 이런 과정들이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왕자왕의 소녀들에서도 그런 흐름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시작은 정책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좀 무거워졌는데 좀 가볍게 얘기를 돌리면 영화의 이제 시작이 이 국국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얼마나 인기를 받았는지, 뭐 오빠 부대 저리 가라다, 뭐 사진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얘기에서 또 이제 팬분들, 그 다음에 지금 뭐 왜 몰락을 했는지 이런 이제 역사적인 과정까지 쭉 나오게 되는데요. 선생님도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떠셨는지, 뭐 영화 보면 일본 말도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가다마이, 뭐 요마이 이런 얘기를 뭐 하시는데 처음에는 일단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공연하시는 것들을 가서 좀 보고 뭐는 이제 사실 공연을 보러 가면서도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이미 예전에 이제 몰락을 했고 이제 명맥을 이어간다고 하지만 뭐 그렇게 그 모습이 어떨까에 대해서는 이제 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막상 공연을 보니까 모두 이 선생님들의 이 카리스마가 정말 에너지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세월이 가지고 온 이분들의 이 에너지가 아직까지 그대로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내 선생님들을 만나뵀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막 하셨어요. 나 사실 이렇게 만나보기 쉬운 사람이 아니겠다. 그러니까 나 이렇게 보기 쉬운 사람이 아닌데 뭐 그냥 뭐 만나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그때 그냥 네 그러고 말았는데, 막상 이제 전 예전에 이제 사진들을 보고 전성기 때 그것들 보니까 정말 만나뵙기 힘든 분들이었구나를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뭐 지금 한참 뭐 인기 있는 이런 이제 아이돌 스타를 만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좀 포스에 좀 눌리기도 하지만 또 이제 할머니들 특유의 이 또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또 많이 본인의 이제 역사를 여러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해주시고 그런 것들. 거기에 자기 자랑이 빠질 수 없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화법에 되게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는 이제 뭐 이제 어머니 할머니 세대들은 굉장히 이제 희생하고 남들이 이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발 물러나서 겸손하게 하는 것들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제 어떤 여성의 모델 뭐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이분들은 무슨 얘기를 꺼내도 다 본인 자랑으로 끝내세요. 그러니까 깔때기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너무
잘 아신 건 맞는데 이렇게 또 이거를 어필하시는 게 그러니까 되게 그게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 조금 나오죠. 뭐 이제 남성 역할을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칼을 잘 다뤘잖아. 어떻게 너무 이제 본인이 잘하신 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화법이 처음에 되게 좀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일본 시대 말뿐더러 그러니까 모든 말들이 다 낯설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무대 용어들도 모르는 뭐 처음에 무슨 가다키니 뭐 이런 쌈마인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인지 얘기를 듣는데 들으면서도 저는 이해하지 못한 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말이지만 정말 이게 같은 언어로 말하고 있는가 싶을 정도로 한 1년 정도 만나는 동안에는 인터뷰를 한 내용을 사실은 제대로 이렇게 소화하지 못한 채로 계속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만나 뵙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하고 깨닫고 이러면서도 저희도 조금씩 이제 선생님들의 이 얘기도 알아듣게 되고 좀 더 이제 더 좀 말을 붙일 수도 있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바보 같은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눈치도 없고 무슨 말하는지도 몰라서 예를 들어 이제 이제 조교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 얘기를 하신 적이 없으시고 이제 애를 낳은 얘기만 하셔서 이제 계속 저희는 또 바보같이 계속 이제 결혼을 언제 하셨냐, 남편분은 뭐 하시냐 막 계속 물어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선생님은 결혼하신 적이 없고, 그러니까 뭐 나중에 그냥 남자들은 그냥 데리고 살았지, 남자들은 데리고 살았지 결혼할 적은 없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눈치를 이제 못 채고 계속해서 이제 남편분에 대한 이런 좀 어리석은 질문들을 계속한 이런 식의 좀 어리석은 질문들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촬영한 저희의 이 무지함과 좀 어떤 편견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영화가 국국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인기를 끌었고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당시에 활동을 했나, 어느 인터뷰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성분들 그러니까 걸그룹 같은 인기 아니었냐, 그러면 걸그룹보다는 원빈이나 비에 가깝지 않을까. 당시에는 그런 존재라고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 안에 여성들만 모여 있는 40~50명의 그 커뮤니티 내부의 관계, 이런 것들은 또 인터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뭐 가족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디까지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그 커뮤니티가 실제로 어땠는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 드러난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도 다 얘기해 주신 건 아닌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이런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 좀 금기시되는 이제 동성애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이 많고, 사실은 이제 그냥 만나면서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또 소상하게 뭐 한 단체에 적어도 세 커플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기대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좀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뭐 이 영화가 뭐 이렇게 커밍아웃을 위한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필터링을 좀 하려고 노력한 것도 있고, 실제로 또 지금까지 그렇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게 이제 삶에서 굉장히 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밝히지는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말씀하시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뢰관계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알아서 잘 편집해 줄 거지라는 얘기를 깔고 또 얘기해 주신 부분들도 많고요. 처음에 뭐 말씀하셨지만 잘 모르는 어떤 이제 상황에 대해서 미숙하게 접근을 이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큐멘터리 촬영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찍으면서 그분들을 알아가는 것들, 그리고 찍으면서 또 본인이 변해가는 모습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감정 어떠셨어요? 어느 정도 찍으셨고 처음과 촬영하고 나서 어떻게 변하셨는지. 처음 이제 촬영을 시작했던 건 2008년부터였고요. 그러니까 2008년에는 좀 이제 사전 조사 겸 이제 선생님들 처음 만나서 이제 그 인터뷰를 이제 긴장해서 이제 서로 이제 얼굴을 익히고
이제 얘기를 듣고 이런 기간이 한 1년 정도 됐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래도 좀 저희를 좀 이제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좀 가족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얘기들을 좀 더 많이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좀 많이 찍은 건 2009년에서 2010년까지, 2010년 초반까지 찍었어요. 근데 사실 2008년에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전 조사차 찍은 소스들을 또 많이 쓰게 되는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이제 선생님들도 워낙 이제 배우시다 보니까 카메라에 익숙하기도 하지만 익숙하면 할수록 또 본인 연출을 또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 얘기한 그냥 날것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다 얘기하시다가 그 다음에 또 조금씩 얘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연출을 조금씩 붙이시는 게 카메라 각 잡고 이제 미리 하시죠 이러면은 예. 태도가 달라지는 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초기 소스를 좀 쓴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찍었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되게 좀 오만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그런 젠더의 문제나 뭐 젠더나 섹슈얼리티의 문제 또는 여성 역사에 대해서 나름 굉장히 이제 감수성이 있고 잘 이해하고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잘 찍을 수 있다라는 어떤 이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을 만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이 얼마나 이제 얄팍하고 그 알게 모르게 그런 편견의 벽에 둘러싸여 있었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됐고 오히려 그런 개념을 전혀 모르는 이분들이 이런 생활에서 몸에서 이렇게 익히면서 왔던 세월들이 훨씬 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의 이런 부분보다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강력하고 좀 더 정말 진보적이고 좀 호소력 있는 그리고 좀 더 이제 다양하고 경계를 허무는 방식으로 살아오셨구나에 대해서 되게 이제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된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 말씀하셨던 저기 이제 자기 자랑을 많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게 익숙하지가 않았는데 그 나중에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그런 태도들이 좀 배워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굉장히 당당하고 후회가 없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본인 어필하시는 이런 그 태도가 좀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나를 이제 숨기고 뒤에 이렇게 물러나려는 이런 태도들을 좀 다시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후회 없이 행동하고 그것들을 남들에게 좀 당당하게 좀 보일 수 있게 해야겠구나를 그분들한테 좀 많이 배웠고 특히 좀 많이 이제 감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힘을 얻었던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쇠퇴기 이후에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화려한 날은 잠깐이고 쇠퇴기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얼핏 생각하면 되게 한도 많고 오히려 이제 억울함도 많고 이제 그런 이제 후회도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전혀 오히려 지금까지도 본인들은 이제 후회 없이 살았노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그 후회 없는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계시고 이제 그런 에너지와 이제 열정, 본인에 대한 이제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어떤 이제 활동을 하면서 좀 힘들거나 좀 자신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도 그냥 이렇게 쭉 하면은 노년에도 이렇게 잘 살까 행복하게 그냥 후회 없이 살았노라 말할 수 있겠구나에 대한 굉장한 그런 어떤 용기? 그 용기를 제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은 저를 통해서 좀 다른 좀 젊은 관객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좀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 하지 못하고 이제 어떤 살아야만 하는 인생 속에서 본인을 이렇게 좀 끼워 맞추려고 애쓰는 분들에게 이분들의 삶이 하나의 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용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옛날이고 되게 어려웠던 시절이잖아요.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50년 되고 이런데 마시는 거 보면은 거의 그 공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플레인 분들도
분들도 내가 2억을 이렇게 나갔잖아. 뭐 이러신 거 보면은 잘 사는 분들이 저걸 하신 건가. 아버지한테 돈 달라 그래서 뭐 집하고 농장 팔았잖아. 그래서 우리 같은 저 나이에 뭐 지금은 알바를 하거나 상당히 호기로우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시대적인 간격이 GNP도 상당히 적고 이랬을 텐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좀 의아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 혹은 제 후배 세대들이 이렇게 난 독립영화 신청했는데 그때 괜찮아 후회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제일 놀라웠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여성국국에 발담았다 하는 분들은 여성국국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무슨 악사분들을 만나도 그렇고 일단 이제 집 한두 채를 날린 거를 기본으로 자랑으로 생각하시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호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거 너무 당연한 거라고 좀 생각하신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거는 이제 마약과 같기 때문에 한번 그 맛을 보면은 절대 끊을 수 없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 한편으로는 그 시대가 갖는 어떤 특성들, 그러니까는 아직 이제 국가라는 체계가 딱 정해지지 않고 모든 것들이 이제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의 몸 하나 가지고 이제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제 여기서 왔던 이제 조용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쟁이 났을 때 저쪽 이제 이북에서 혼자서 이렇게 피난을 혼자 이렇게 내려오시고 거기서 이제 의탁할 곳을 찾다가 여성국국 단체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별로 이제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제 여성국국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본인의 그냥 모든 것을 이제 좀 불사르는 방식으로 그 이제 살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이제 그냥 그 뭐 7남매의 뭐 이렇게 중간 이제 뭐 넷째 딸인데 어느 여성국국을 너무 좋아하다가 몰래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그 이제 편지 한 장 써놓고 그냥 집 가출해가지고 이제 여성국국 단체에 들어갔더니 여성국국 단체가 아니라 혼합 창극단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후회를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다시 살아남아서 뭐 배우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시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가진 미천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본인의 의지와 열정 가지고 그냥 그걸 다 이렇게 던지는 게 또 어떤 면에서 또 가능했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벌었지만 그거 신경 써본 적이 없다. 이러시고 삥땅 쳤는데도 그냥 가만 냅두고 왜냐하면 그 사람 내보내고 다른 사람 불러와도 또 삥땅을 칠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생활 속에서 얼마큼 자기가 행복하게 살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어쩌면 가난하지만 그런 정말 즐길 줄 아는 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관객분들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하실 말씀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요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어쨌든 그 국국을 보여주고 그분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독님은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가 국국을 소개하는 것인가 국국 안에 그분들의 어떤 섹슈얼한 관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다 담겨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끊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어떤 구성상의 흐름 그 영화적 연출에 대한 고민은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두셔야 되나요? 사실 그 구성에 할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편집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기도 하고 중간에 슬럼프도 여러 번 이제 빠지게 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성국국을 이제 알면 알수록 또 이 선생님들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도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들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들을 이제 다 하고 싶다가도 또 너무 하고 싶은 말들이 많으니까 이제 좀 중구난방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성국국이라는 것들이 워낙 이제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이제 또 알려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해야 할 얘기들 하고 싶은 얘기들이 처음에 많아서 이제 이것들을 정리하는 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러니까 처음 기획 의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국국의 이 사라진 여성국국의 어떤 역사를 좀 추적하는 방식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 이제 아직 사라진 것도 아니고 여성국국 자체라기보다는 여성국국을 지속해왔던 이 배우들의 얘기가 오히려 저에게는 더
이제 시선이 갔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제 완성본을 냈을 때는 좀 더 여성복국이 무엇이다, 여성복국의 역사는 이런 것이다를 좀 이제 설명하는 방식으로 나레이션도 넣고 좀 굉장히 이제 친절한 설명, 어떻게 보면 가이드 같은 영화를 이제 완성을 했는데 만들고 나니까 제가 이제 시선이 갔던 이 선생님들의 얘기가 너무 이제 담기지 못한 것도 있고 과연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원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단지 이제 이런 것이 있었더라라는 걸 이제 소개한다기보다는 이 여성복국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해왔고 그거를 이제 평생 해오면서 가졌던 이 이제 배우들의 에너지와 이 삶들을 좀 더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이제 처음 나온 편집본을 이제 그 다음 영화제 할 때 그냥 완전히 이제 좀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서 나레이션을 다 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복국이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좀 잘 모르겠고 이해가 안 가도 좀 상관없지 않나.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들의 목소리와 이분들의 어떤 얼굴들을 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직접 내는 목소리들이 울림이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관객들은 좀 더 이제 상상을 하거나 좀 더 이제 알아가려고 좀 노력하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그 마지막까지 남은 것들은 이 이제 배우들의 어떤 얼굴 이제 그 나이도 알 수 없고 성별도 알 수 없는 이 배우들이 하는 이분들의 얼굴과 이분들의 이야기를 담는다를 아주 이제 소박하게 그냥 이렇게 목표로 남겼고요. 나머지들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이제 그 굉장히 이제 냄새만 피우는 영화가 있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단서들은 저기 훑어놨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면은 좀 더 노력을 해야지 알 수 있게. 조금 이제 그 아는 사람만 알 수 있게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그 선생님들 쓰시는 언어처럼 뭐 감춰져 있는 얘기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맥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을 하는 장면이라든가 그 화장이라는 거는 우리 제가 남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여성성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가장 그 상징적인 어떤 건데 분들은 여성인데 그 남성으로 분장을 해야 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꼼꼼히 좀 보여지기도 하고 마지막 뭐 첫 장면이 화장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도 공연이 나오기 전에 분장실에서 화장을 하는 장면인데 그때는 상당히 이제 비클로즈업으로 해서 그 화장보다 주름이 더 많이 드러나는 또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장면들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까? 그 안에 그 국국의 배우로 활동했던 분들의 어떤 역사라든가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제가 지금 잘난 척하는 거고요. 관객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맨 앞에 계신 분 먼저. 네, 안녕하세요. 개봉했을 때부터 굉장히 보고 싶었는데 제가 못 봐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보면서 정말 예술하시는 분들이랑 그 예술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사랑하시는 분 정말 위대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보다 보니까 저랑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북극이라는 게 저는 몰랐는데 저희 엄마랑 저랑 굉장히 이런 거 좋아하는데 보니까 이게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지시를 하고 옆에서 이렇게 연출해야 되는 사람이 내가 없어서 여기 올라와서 하고 있다. 그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게 명맥이 좀 안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공연이 한 8월 한 23일, 24일쯤에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정확한 날짜는 이제 선생님들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씩 정기 공연들을 이제 하고 계시고 뭐 이렇게 작게는 뭐 이제 어떤 문화회관이나 뭐 국제회관 같은 데서 그냥 이렇게 어떤 한 토막 정도 또 이렇게 가서 이제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제 뭐 후진 양성이 거의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죠. 어디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후진 양성이라면 이제 주로 뭐 이옥천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 제자들, 그러니까 판소리를 배우러 온 제자들을 여성복국을 그냥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해라 막 이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연이 있을 때 그 제자들을 같이 이제 올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 그렇게 좀 젊은 사람들은 좀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찍는 동안에 좀 그 여성국을 어쩌다가 이제 보게 돼서 거기에 반해서 배우겠다고 이제 찾아온 그런 젊은 사람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사실 좀 인터뷰도 하고 이런 얘기도 같이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공연이 뭐 거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생계를 이거 가지고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 년씩 이렇게 배우다가도 또 이제 안 돼서 본인의 생계를 위해서 또 이제 떠나가고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들도 많고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전문적인 영역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일단 판소리를 익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그것도 특히 남자 역할은 그 목소리 톤 자체 그리고 몸짓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런 어떤 남성으로 또 훈련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것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좀 춤인 연기 다 돼야 하기 때문에 이 이제 훈련된 배우로 이제 이 연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사실 뭐 이제 판소리 하는 뭐 국악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고 뭐 다 있기 때문에 사실 남자 역할 사람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공연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제일 문제는 남자 역할 할 만한 배우다. 이제 그 배우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가 이제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죠. 그래도 꾸준히 한 그 선생님들이 이제 그 제자 몇 명을 계속 좀 가르치고 좀 노력은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무대가 좀 밝다는 게 시험장이죠. 영화에서 가장 젊게 나오시는 분이 이혁천 선생님이신데 그분도 여기 67세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2009년 당시 나이가 지금 2011년 날 영화 편집하실 때 그럼 지금 거의 69살에서 이제 70살 가까이 되는 건데 막내급으로 좀 하셔서 후학연생 상당히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 걸 저도 계속 느꼈어요. 근데 그 주변에서 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배우는 학생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판소리 베이스니까 그리고 잠깐 뒤에 해오는 극장에서 공연하시는 걸 보면은 규모가 거의 오페라 수준, 뮤지컬 오페라 수준이잖아요. 뭐 국악 연주단이 있고 무용단이 있고 또 주인공들이 있고 이래서 상당히 버라이어티하고 대규모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연이라서 이거를 뭐 지원으로 유지하기도 쉽지 않고 때문에 상업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이제 볼 수 있는 그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연이 8월 달에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앞에 계신 분. 네, 여기 아까 영희야 놀자라는 재단으로 봤는데요. 이 영화를 제작하실 때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조달이 어떻게 되면 거 하고요. 그리고 또 영화라는 게 흥행을 해야 되는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방향 이 영화를 통해서 그 국극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다른 어떤 반응이나 반향 같은 게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작비는 일단 이제 영진이랑 서울영상위에서 이제 지원 제작 받은 게 있었고 2009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거기서 받은 거랑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좀 많이 모자랐기 때문에 개인 후원을 받아서 좀 충당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의 뭐 이제 사실 제작비에는 이제 인건비는 거의 이제 포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집단이 각자 일을 하면서 찍고 뭐 이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했죠. 그래서 그 제작비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사실 굉장히 이제 적은 수준으로 완성이 됐고요. 개봉은 저희가 이제 개봉은 자체 배급을 했어요. 보통 이제 배급사를 통해서 배급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배급사를 좀 잡지 못한 것도 있고 어쨌든 뭐 이 영화를 가장 잘하는 것은 우리지 않을까라는 판단 때문에 그냥 이제 자체적으로 한번 이제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개봉까지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개봉 역시도 이제 사실은 인건비는 거의 이제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 이제 팀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저번 이제 4월달에 했고 그 개봉 결과는 딱 그 개봉 비용을 뽑을 만큼의 이제 관객 수와 이제 이것들을 맞췄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사실 뭐 저희가 뭐 대규모 뭐 배급사를 통하거나 어떤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단체 이런 데를 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관객 수를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관객이 많이 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안 하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개봉관도 거의 뭐 인디 스페이스, 인디 플러스 뭐 아리랑 신센터 정도의 아주 소규모 그 개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일단은 뭐 엄청난 이제 흥행이라기보다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보여줄 만한 사람에게 다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목표하에서 했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좀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분들에게 좀 많이 보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로 이제 좀 그 마케팅을 할 때는 주로 이제 학교 이제 수업, 그러니까 여성학 관련된거나 문화 쪽, 뭐 아니면 이제 예술 쪽 그런 이제 전통 관련된 이런 학과들 위주로 좀 많이 홍보를 했고, 그렇게 와서 보시는, 그러니까 저 가장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보신 학계에 있는 분들, 연구하시는 분들이 여성복구에 대해서 몰랐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었지만 좀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수업에서 좀 이것들을 좀 다뤄봐야겠거나 아니면 좀 더 이제 연구하는데 좀 이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 영화를 뭐 보신 분들이 사실 뭐 전국 뭐 아주 흥행 영화에 비하면 얼마나 많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 1차 관객들이 이 여성복구 이제 알아간 이후에 좀 더 다른 식의 여성복구에 대한 좀 이제 관심들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좀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최근에 좀 여성복구 관련해서 되게 그런 문의들이 많이 그 특히 뭐 이제 드라마나 뭐 영화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런 이제 그런 이제 뭐 극본 쓰시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뮤지컬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소재를 가지고 이제 전진석 작가라는 이제 그 만화가가 춘행전이라는 이제 만화를 그린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 가지고 그 지금 뮤지컬계에서 그러니까 좀 그 소재로 해서 이제 뮤지컬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일단 좀 알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이거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밑밥이 돼.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이 왕자가 된 소녀들은 그 문화기획 집단 영희와 놀자에서 제작하고 배급까지 책임진 케이스고요. 다른 배급사가 이제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전국 한 4개관 정도에서 개봉했습니다. 1,700명의 관객이 동원됐는데요. 보통 동명화가 개봉을 하면 마케팅비 한 3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전국 20개 정도에서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수치가 평균 한 3,000명 정도예요. 근데 이 영화는 3개관 정도에서 1,700명, 1,800명 정도니까 다른 영화에 비해서 그렇게 밀리는 수치는 아니고, 그리고 극장이 작았기 때문에 학교라든가 여러 이제 지역문화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공동체 상영을 꾸준히 이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도 공동체 상영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객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뭐 그런 기회들이 조금씩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제 어떤 영화를 통해서 여성 국국에 대해서, 그분들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이런 것 자체로도 감독님이 영화를 돈을 벌거나 유명해지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소기의 어떤 목적은 조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손 드신 분 유효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도 다큐멘터리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저는 일본에서 다큐멘터리 공부를 하다가 단편으로 이런 일본의 전통극
같은 거를 촬영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촬영하려고 했던 게 공중극이라고 공중극이라고 해서 가부키보다는 저렴하게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극이었는데 거기서는 남자들이 주로 여자 역할을 하는 거를 했었어요. 그런데 촬영을 못하게 됐고 노우라고 그래서 가면을 쓰고 하는 거를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그때 알게 된 게 타카라츠카라고 일본에도 여성 극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한국에는 왜 그런 게 없을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우연찮게 오게 돼서 봐서 너무 좋았고요. 반대로 여성 극 말고 남자가 연극을 했던 전통적인 극이 있었나 궁금해서. 그 다카라츠카, 그러니까 먼저 이제 다카라츠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아마 여성곡곡도 다카라츠카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좀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까지 다카라츠카가 한 1930년대 정도에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고, 당시 이제 일본이 이제 한국을 점령한 상태고 이제 아시아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처음 활동했던 여류 명창들이나 뭐 연출가, 극작가들이 다 이렇게 일본으로 오가거나 일본 뭐 유학파 출신이고 이렇기 때문에 다카라츠카를 좀 보았고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무렵에 또 재밌게도 다카라츠카나 한국의 이 여성극뿐만 아니라 또 중국의 월극이라고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성들만 하는 이런 공연들이 지금까지 쭉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렵부터 해서 이제 이런 여성들만 하는 것들이 이렇게 좀 이제 아시아 전체적으로 좀 이제 인기를 끌었다는 게 참 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고, 한국은 사실 이제 여성극 어떻게 여자들만 하게 됐을까 되게 좀 궁금하잖아요. 저도 왜 이게 참 신기하다. 지금도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그때 그게 가능했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 그 당시만 해도 사실 남녀가 유별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하는 여성곡곡이 나오기 전에 혼합 창극단이 있었지만 혼합 창극단의 초기 모델은 사실 남자들로만 이루어진 게 창극의 원래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공연에서 남자 여자가 같이 한다는 것들이 오히려 되게 이상한 그거고, 좀 더 그 올라가자면은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남사당패, 그러니까는 그 사당패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전통 이렇게 놀이 집단들은 다 남자들로만 이루어졌거나 또 그 더 전에는 여자들로만 이루어진 여사당패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제 남녀 혼합으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서구적 근대적인 어떤 영향을 받은 형태고, 그 전에는 오히려 이렇게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하는 공연 형태가 더 일반적이었던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뭐 중국 영화에서 태양별이나 이런 데서 봤던 그 앵앵 뭐 이렇게 보는 것들은 남자들이 다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그럴 수 있겠구나. 저도 잘 몰랐던 얘기인데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예. 예, 오늘 정말 참 잘 봤습니다. 제가 오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제 소감을 좀 말씀드리면, 김혜성 감독님 굉장히 젊으신 분이 이렇게 우리 사라져가는 것을 다시 우리들한테 다시 새겨주는 이런 영화를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여성국극이 전성기 때 제가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반에서 두세 명, 대여섯 명씩 꼭 그 마니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대하던 반응인데. 그래서 모여가서 막 갔다 와서 그거 보고 막 얘기하고, 근데 이제 임춘행 선생님 굉장히 유명하셨을 때 막 그 얘기들을 하면 우리들 몰려가서 듣고, 또 그것도 여유 있는 애들이 가서 보지, 저같이 이제 버스표 2장 갖고 왕복 학교만 갔다 왔다 하는 층은 못 보는 거죠. 그 얘기 듣고 너무 그 꿈을 키웠거든요. 그리고 진짜 가출하는 애도 있었어요. 진짜 아까 말 그게 현실이었어요. 편지 써놓고 가출하고. 근데 오늘 이걸 보면서 너무 이 추억에 막 그게 그리워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아까 문화 정책에서 밀려났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 여성국극을 더 활성화했으면 지금 뭐
정말 얼마든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장르거든요. 근데 그 아까 보니까 그 언론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폄하해서 쓴 것 같아요. 전혀 여성극이 그런 단체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건전하고 정말 요즘 뮤지컬 뭐 이상으로 그때 인기였고 아까 그 장사진을 이뤘잖아요. 그 구경하려고 그런 관객들이 그게 다 진짜 현실 뭐 그대로거든요. 거짓말 리얼한 그 사실이었는데 저기 그 문화 정책에서 밀려난 게 아까 뭐 이렇게 꼭 그렇게 말은 안 하셨지만 암시적으로 그 혼성극단에서 밀려난 김현수 씨가 국립극단장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 작용도 있을 것 같고 제 느낌에. 근데 그게 너무 저기하고 또 임춘행 선생님이 제가 안 보여서 뭐 지금 이렇게 살아계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걸 알았는데 52살에 75년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또 가슴 아픈 데다가 또 아까 조금영 선생님도 자꾸 하셨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오늘 막 아주 기쁘고도 슬프고도 너무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이게 이 영화를 상영하면서 또 하나의 보람이랄까 이런 것들은 예전에 여성극을 보셨던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찾아와서 공연을 보고 아 나는 누구의 팬이었다 이렇게 또 날 밝혀주시곤 하면서 얘기를 하실 때가 그러니까 되게 이제 좀 보람을 느끼고 때문에 이제 좀 세대를 넘어서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어떤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정말 그 가출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가출뿐만 아니라 그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이 남자 역 배우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이렇게 정말 자살하신 분들도 되게 꽤 많으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좀 되게 안타까워요. 제가 정말 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전성기 때를 돌아가서 이분들이 이제 젊었을 때 공연을 보면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들 있습니까? 그 선생님들이 지금 뭐 좀 이제 몸도 안 좋으시고 뭐 활동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이제 당장 선생님들 보셨을 것 같은데 보시고 뭐라고 한 마디씩 하셨나요? 일단은 이제 처음 보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결국 담기지 못했지만 이구동성으로 꼭 빼라고 하신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의 선생님이 이제 집에서 혼자 이렇게 그 만둣국을 끓이시는 장면이었는데 어떻게 그 남자역 그 대배우인 남자역 배우를 그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이렇게 살림하는 거를 이렇게 추리하게 보일 수가 있냐면서 하나같이 다 이제 저거는 도저히 안 된다 빼라 그러셔가지고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좀 이상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평소의 모습들을 좀 이제 보고 싶어가지고 넣었던 건데 결국 넣지 못했고 그러니까 어쨌든 배우시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신 그런 게 있고 그 또 하나 이제 또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하와이로 간 그 배우들 커플들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민감하지 않을까 어떻게 반응하실까 좀 걱정이 됐는데 오히려 보시더니 요즘에는 하와이가 아니라 라스베가스로 떠났다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 있던 분들이 뭐 이제 연세 드시면서 미국 본토로 가신 분들도 많고 뭐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들도 많다면서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그거를 지적을 하신 분들이 오히려 있었고 네, 좀 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여러 반응들이 있으셨어요. 네. 뭐 하와이나 라스베가스는 가실 생각은 안 하셨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찍으면서는 2탄으로는 하와이를 가서 꼭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거기도 지금 이제 많이 안 계시고 좀 연세들이 있으셔가지고 그게 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여성 국국이 뭐 1년에 한 번이든 어쨌든 그 뭐 법인 사단법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뭐 팬클럽도 있는 거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보존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분들만의 그냥 모임으로 끝나는 건지 다른 어떤 정책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보존을 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국국 보존회라는 이제 모임을 좀 이제 그냥 이제 만들어서 그냥 이제 친목 단체가 아니라 그냥 국악 협회의 어떤 분과식으로 이제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제 여성 국국도 이제 어떤 이 국악이란 전체 틀의 하나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좀 어필하시고 굉장히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게 이제 좀 이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들을 하세요. 계속해서 이제 좀 탄원도 하시고 뭐 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도 하시고 뭐 인정받기 위해서 그 해마다 항상 이제 노력을 하시고 제가 이제 찍을 때는 또 뭐 이렇게 그 김을동 의원이 또 엄청난 여성국국 팬이었어가지고 이렇게 배우로도 활동하시고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서는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셨던 게 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해서 뭐 이제 공청회도 열리고 나름 또 이렇게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들이 좀 주류의 목소리가 또 되기에는 여전히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제 힘이 약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이제 어떤 가시적으로 그렇게 이제 성과를 보인 거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어쨌든 이제 살아계시는 동안 하지 못하면 이대로 이제 이게 끊기다라는 이런 절박함이 있어서 끊임없이 이제 좀 이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좀 노력을 좀 많이 하시죠. 네, 아무튼 그 영화의 어떤 흐름, 근데 저희가 뭐 다 얘기를 못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국국 얘기를 좀 중심으로 했고, 그리고 그 감독님이 어떤 이제 연출 방향에서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이런 얘기들은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분들의 이제 뭐 어떻게 뭐 본인들도 많이 이제 얘기를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영화에 담지 못한 얘기들이 뭐 있기도 한 것 같은데 공개석상에서 물어봐도 되느냐 해야 되는데 저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결혼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신 건지 뭐 결혼 얘기가는 그분들의 이제 개인적인 삶들을 거의 많이 드러내진 않았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는 이제 그분들이 가장 눈을 반짝이면서 말하는 어떤 그런 화려한 그 가장 얘기하고 싶어하는 순간들을 가장 담고 싶었고 사실 이렇게 여러 이제 가족 생활, 뭐 개생활까지 다 질문하고 얘기를 했지만 딱 가족 얘기만 물어보면은 이제 흥미를 잃으세요. 갑자기 영화에서도 그래요. 갑자기 뭐 아니 그건 뭐 그러니까 뭐 그러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흥미를 이제 본인은 흥미를 잃으시지만 또 들어보면은 각 개인의 또 인생사는 또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고 얘기가 세죠. 그러니까 그 한 분의 얘기만 해도 그냥 그분의 인생 얘기로만 해도 너무나도 세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이제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던 이제 김경수 선생님은 남자 역배우로는 정말 최고 인천의 선생님 다음에 이제 최고 배우인데 정말 이렇게 부잣집 한량에게 납치당해서 난간당해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 이후의 삶이라는 것도 너무나도 이제 정말 파란만장한 게 흘러갔고 현재는 이 남편분이 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망하고 이제 빚을 져서 미국으로 도피 생활을 하는 거에 같이 가셔서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느라고 저희가 만날 수가 없는 상황 이런 식까지 이제 한 분 한 분의 삶들은 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또 그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까지 하다가는 정말 이거는 뭐 1시간이 아니라 뭐 이제 하루 종일 해도 다 담을 수 없겠구나 해서 그냥 그런 부분은 좀 많이 과감하게 좀 그냥 이렇게 상상 저편으로 좀 남겨놓은 게 있죠. 정말 하나 어쩌면 이렇게 하나같이 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화적인 이제 연출로 보면은 조금 그 뭐 좀 결함되지만 툭툭 끊기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조명 선생님 얘기를 하는구나 이러다가 좀 끊어지고 이런 이제 흐름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정리를 하신 게 국국의 역사 속에서의 그분들의 삶, 뭐 결국 지금 국국의 상황 이런 이제 국국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정리될 수밖에 없는 개인사들을 뭐 이렇게 다 담을 수는 없고 또 한 분만 또 주인공으로 해서 하기에도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이제 극적 그 영화적인 구성 안에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단초로서 여성 국국의 역사 그리고 그분들의 삶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알게 부족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또 마무리하기 전에 관객분들 궁금하신 점 있습니까? 네, 뒤에 계시군요. 저는 그 공연 내내 국곡하고 기존의 창극과의 구분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차이점이 어떤 건지 좀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되는 건데 제가 여기에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작품 이후에 이제 감독님께서 어떤 작품 좀 준비 중이신 게 있는지 서울 작품에 이런 설명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국이 창극이고 국국이 창극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국국이 나라 국자를 써서 이제 국국인데, 그러니까 국악이라는 것처럼 이제 국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전통 그게 다른 이름이 이제 국국이었던 거고, 사실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창극이 혼합으로 존재했고 거기서 이제 여자들로만 이루어진 이제 창극 무대가 생겼던 거고, 다른 이름으로 이제 국곡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근데 이 여자들로만 이루어진 이 창극이 갑자기 너무나도 이제 인기를 끌게 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국곡이라는 이름이 여성 국곡의 또 고유 명사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창극은 그냥 혼합 창극을 이루는 말로 그냥 이제 혼합 창극이 되고, 국곡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동으로 여성 국곡을 떠올리게 되고, 사실 뭐 내용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차이는 없었고, 단지 그 혼합 창극을 이제 하시는 당시 50년대 이제 그 여성 국곡 외에 혼합으로 이제 활동을 끝까지 하는 분은 이제 김현수 씨 정도, 단지 하나가 이제 끝까지 살아남은 경우였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래도 이제 좀 더 이제 그 전통적인 거, 그러니까 그 창작극보다는 이제 흥부가나 뭐 춘향전 이런 거를 좀 더 위주로 하려고는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공연의 목록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창작극의 비율이 좀 적고 그런 이제 좀 그 판소리 위주인 이런 이제 전통적인 형태의 극들을 더 많이 하셨어요. 그거는 아마 그 이제 혼합창극단에 소속된 그 이제 멤버들이 주로 이제 명창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명창들이 소리할 수 있는 극의 형태를 좀 더 고수하려고 했고, 여성 국극은 인기를 끌면서는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의 그 소리도 좀 더 이제 무대극에 맞게 좀 이제 판소리 들어보면 안 들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성 국곡은 들어보면은 노래가 되게 잘 들려요. 그러니까는 좀 더 그 관객들이 잘 알아들 수 있게 노래를 좀 더 이제 쉽고, 네, 창법도 좀 이제 좀 간결하게 좀 한 것도 있고, 그 현역 그 연극하는 분들한테 이제 연출가 이제 이 극작가들 이렇게 되게 많이 이렇게 섭외를 하셔가지고 창작극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연극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도입했죠. 그래서 그 창을 하지 않는 그 연극계 출신의 배우들도 굉장히 많이 그 여성국곡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많이 아는 옛날에 유명했던 이제 여배우들 중에 뭐 도금봉 씨나 뭐 정예란 씨 이런 분들도 여성국곡 무대에 많이 서셨다고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당시에 그러니까 웬만한 그런 이제 어떤 문화예술에서 종사하는 무슨 무대 감독, 뭐 연출가, 뭐 이제 극작가, 뭐 악사, 뭐 다 한 번씩은 이제 정말 여성국곡을 이제 통했다고 할 정도로 그런 식의 어떤 종합 예술의 형태를 띄었고, 혼합 창극은 좀 더 판소리에 좀 방점을 띈 방식으로 좀 운영이 되는 편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는 조금 더 창극이 전통적이고, 그 약간 뭐 국극은 좀 약간 퓨전에 가까운. 그래서 오히려 더 그 인정을 안 해주려고 했던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포스터에 로미오와 미랑 주리엣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건 좀 전통이라고 안 받아들이고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레파토리를 보면은 사실 창극단에서 한 이거나 크게 차이는 없어요. 뭐 그렇다고 뭐 창극단이 꼭 그 전통극만 고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빌미는 그런 빌미가 될 수는 있었겠다는 생각은 좀 들죠. 더 특별히 여성적이거나 뭐 이런
않았던 것 같습니까? 여성적이라는 거. 그뭐 페미니즘 연극이 뭐 그거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페미니즘적이라기보다는 여성들의 판타지를 아주 극대화한 방식의 어떤 남성의 모습.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굉장히 좀 더 이제 남성적인 역할. 그 거기서 약간 왕자나 장군, 왕은 굉장히 오히려 더 극대화된 남성성을 보여주는 이런 식인 것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여성의 역할도 아주 전통적이고 수동적이지만 않았던 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공주지만 굉장히 이제 남자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고를 치고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대등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로맨스를 나누고 그 당시로서는 좀 이제 상상하기 힘든 형태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당시 여성 관객들의 이런 욕망을 충실하게 이렇게 만족시켜주는 형태로 만들지 않았나. 70, 80년대 순정 만화 같은 그런 그렇죠. 그렇거나 뭐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그 기획이 많이 들어간 굉장히 조직적이고 뭐 엘리트 연출가나 작가나 이런 분들이 그 배우들이 오셔서 한 뭐 대단히 기획이 많이 들어가고 상업적이면서 대중의 어떤 정서들을 반영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궁금한 게 우리가 아까 이제 다음 작품 계획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그 전에 영희와 놀자, 문학의 집단 영희와 놀자에 대해서 소개도 좀 해주시고 뭐 다음 작품 계획까지 감독님의 최근 근황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영희와 놀자는 사실 이제 이 왕자가 된 소녀들을 만들게 되면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그 이전부터 이제 그 멤버들은 사실 이제 대학 시절부터 이제 여성주의에 좀 관심을 갖고 활동하던 이제 친구들이 당시 이제 대학 시절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뭐 이제 언니네라던가 이런 이제 좀 여성주의적인 이제 문화 활동을 하면서 좀 여러 이제 좀 시도를 하다가 각자 이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이제 흩어진 세월을 좀 이제 지나서 다시 한번 좀 뭔가 좀 이렇게 해보자라는 이제 취지로 얘기만 나누다가 하고 같이 배우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모든 과정을 이제 같이 했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좀 그 이제 창작물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작품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일단 이제 근현대 역사에 대해서 되게 이제 무시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약간 좀 이런 연작이라고 해야 되나? 연작까지는 아닌데 좀 이제 그 여성 예술가들의 어떤 역사를 좀 이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되짚어보는 작업을 좀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은 정말 이제 초기 구상 단계인데 60, 70년대 이 여성국부 이후에 인기를 끌었던 이제 주문기를 맞았던 이제 영화계에서 이제 여성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꿈을 가지고 그 만들었나 그래서 뭐 영화 감독, 뭐 영화 배우들 아니면 영화 스태프들 이런 여성 영화인들을 좀 대상으로 한번 만들고 싶다라는 이제 그냥 아주 막연한 좀 이렇게 그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무튼 그 왕자가 된 소녀들을 잘 봐주신 것 같아서 뭐 고맙게 생각하고요. 예, 그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독님께도 그 박수 좀 서로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 많이 알리지도 못한 자리인데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좀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와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성복구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이제 영희와 놀자의 그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와서 자리해 주신 조영박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끼리 감사합니다.